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발 건강달인 최삼익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뻐근한 목과 어깨 관리법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목과 어깨가 완벽히 좋은 사람은 거의 없지요. 요즘 문화 자체가 목과 어깨가 안 아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오래 꼬고 있다 보면 골반도 허리도 안 좋아지듯이, 또한 오랫도록 좋지 않은 자세로 책을 보든지, 요즘 흔히 많이 하는 게임을 하든지, 인터넷을 보면, 그리고 그런 것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목과 어깨가 자연히 굳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1시간 하고 10분 스트레칭 이런 식으로 하시면 그나마 데미지가 적은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게임하면서 1시간 하고 10분 쉬고 인터넷 하면서 한참 빠져 있는데 10분 쉬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습관이 1년, 2년, 10년, 20년 되면 병이 되고 결국은 악성통증의 주범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목과 어깨는 젊었든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지 좋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거기가 재발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 이 방법을 꼭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방법은 디스크나 협착증, 기타 허리 통증 관리법보다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 제가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올려봤더니 어렵다는 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또 최대한으로 쉽게 해서 이번에는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꼭 가르쳐 드리는 대로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자, 제가 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 생각하시고 제가 1차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을 해야 제가 1차 보여드리는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2차로 보여드리는 것을 하도록 하십시오. 1차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허벅지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엉덩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것을 상당히 힘들어 합니다. 저는 강산이 2번 바뀔 정도로 오래 하다 보니까 외줄타기 오래 한 사람이 외줄타기를 하는 것이 땅에 있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에게는 상당히 이렇게 어깨를 밟아 내리는 것이 너무 시원할 겁니다. 이렇게 어깨를 밟아 내리면 물론 무게감은 있지만 그러나 하고 나면 너무나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는 어깨 푸는 방법도 1차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풀어내립니다. 일로 와서 해야지. 앞발은 무조건 따라와야지.
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자세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은 발 받침대를 반드시 사용하십시오. 이것도 전에 말씀드렸던 허리 통증, 아이들 키 성장하고 똑같이 준비물은 등산대 폴, 발 받침대, 베개, 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침대에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매트를 마트에서 사시고 이런 거 뭐 등산용 폴 아주 쉽게 구입할 수 있죠. 마트에 가시면 발받침대 꼭 이거 아니래도 발받침대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발받침대 꼭 사용을 하십시오. 자, 발받침대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이것은 오른쪽 발을 먼저 사용하십시오. 오른쪽 발을 사용하되 척추의 한 중앙을 나의 발 뒤꿈치로, 척추의 한 중앙입니다. 척추의 한 중앙을 나의 발 뒤꿈치로 몸을 실어서, 몸을 한 50% 실어서 한 5초 정도. 자,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척추의 한 중앙을 나의 발 뒤꿈치로, 나의 발 뒤꿈치 중앙으로 이렇게 딱 밟아서 5초 정도. 움직일 때는 앞발가락을 당기면서, 자,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움직일 때는 앞발가락을 당기면서 이동. 5초 정도. 몸의 무게는 나의 반 정도 실으면 됩니다. 세 번째도 역시 앞발가락으로 당겨서 밟아내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반드시 폴을 사용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도 앞발가락을 당겨서 사용합니다.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너무 압을 세게 주지 말고 오래 하다 보면 감각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한번 밟아내리고, 그 다음에는 척추 한 중앙과 요 옆에 튀어나오는 뼈를 견갑골이라 합니다. 이 척추와 견갑골 사이에 보면 이렇게 조금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로 밟아보면 톡 들어갑니다. 자, 거기를 한번 밟고, 역시 내 몸무게의 50% 이상, 또 앞발가락으로 당겨서 역시, 자, 그러니까 척추 바로 옆 기립근이라 그러죠. 기립근, 척추뼈 바로 옆 기립근을 이렇게 5초 정도, 또 앞발가락으로 당겨서 척추 기립근을 또 한 5초 정도 밟아내립니다. 내 몸무게의 50% 정도 실어도 안 부러지고 아무 탈이 없습니다. 역시 4번 정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여기 척추 중앙과 톡 튀어나와 있는 견갑골 사이를 밟아라 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밟아주고,
내 몸을 완전히 실어도 남자 같은 경우는 남자가 남자를 할 때는 안 부러집니다. 그리고 그 옆에 견갑골 톡 튀어나온 부분을 역시 이렇게 밟아줘도, 발을 완전히 떼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중심이 안 잡히니까 발 떼지 말고 꾹 눌러 주십시오. 3번. 어깨 끝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5초 정도 눌러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척추 중앙과 견갑골 사이를 한번 꾹 뒷발굽으로 5초 정도. 내보다 몸무게가 10kg 정도, 15kg 정도 작은 사람도 이 두 발로 해도 되지만 여러분은 일단 두 발로 하지 말고 감각을 익히십시오. 웬만큼 압을 줘도 이상이 없습니다. 꼭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잘못하면 뼈가 부러질 수 있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절대로 이상이 없습니다. 자, 3번까지 이런 식으로. 이 끝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 미끄러지겠죠. 뒷발꿈치는 이렇게 하고 앞발꿈치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자, 이제 이쪽 어깨를 했으니까 이쪽 어깨도 해야 되겠죠. 역시 척추 한 중앙과 견갑골 사이를 나의 발 뒤꿈치로 밟습니다. 처음에 어깨가 많이 뭉친 사람, 목줄기, 등줄기가 많이 뭉친 사람은 아픕니다. 그러나 몇 번 꾸준히 하다 보면 너무 시원합니다. 두 번째도 역시 밟아서 한 5초 정도. 세 번째는 이 안으로, 앞발은 안으로 해라 했죠. 이렇게 한 5초 정도 밟습니다. 그리고 나의 상체를 보십시오. 나의 상체를 항상 이렇게 끄꾸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상체를 똑바로 이렇게 가능한 한 세워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허리를 너무 끄꾸정하면 여러분 몸이 다치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척추 중앙과 견갑골 탁 들어간 그 사이에 나의 뒤꿈치, 나의 발 뒤꿈치를 대고 누르고 5초 정도. 바로 그 옆을 또 누르고 5초 정도. 나의 상체는 가능한 딱 세우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앞발은 좀 안쪽으로 모아줘라 했죠. 그래야 시술자가 넘어지지 않겠죠. 자, 어깨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깨. 자, 척추 한 중앙을 나의 발꿈치 한 중앙으로 밟아서 5초 정도. 몸무게, 압은 나의 몸의 한 50%. 앞발꿈치로 당겨서 다시 밟으면서 5초 정도. 다시 세 번째. 관리하시는 분이 쇼다리 같으면 한 3번 정도까지만 하시고 억지로 4번 하지 마시고 뭐든지 무리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척추 중앙과 견갑골 사이에 톡 들어간 부분을 나의 뒷발꿈치로 밟아서 5초.
등과 어깨가 안 좋은 분은 조금 아픈 듯 시원합니다. 꾸준히 하면 너무나 시원하니까. 이것도 역시 척추 중앙을 밟아내리듯이 4번입니다. 5초 정도.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척추 중앙과 경곡골 사이에 한 번 더 밟아주고 5초. 그리고 조금 그 옆으로 해서 처음부터 압을 너무 세게 주지 말고, 그러나 한 50% 이상 줘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감각이 좋아지면 다리를 완전히 떼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는 앞발꿈치를 안으로 넣어줘라 했죠. 이렇게 해서 밟습니다. 5초 정도. 자, 이쪽도 척추 중앙과 견갑골 사이 나의 뒷발꿈치로 5초 정도. 두 번째도, 자, 척추 바로 옆에 기립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거기를 밟아내리는 겁니다. 5초 정도. 세 번째, (5초) 정도. 네 번째 하는데 폴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폴을 사용하십시오. 뭐 이상한 지팡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단단한 폴을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역시 척추와 견갑골 사이에 폭 들어간 부분을 나의 뒷발꿈치로 5초 정도 밟고 있으면 엄청 시원합니다. 자, 그 옆에 또 5초. 자, 세 번째 마지막. 앞발가락 쪽은, 앞발 쪽은 안으로 넣으라 그랬죠. 그래야 중심이 잡히겠죠. 자, 덩어리는 이런 식으로, 어깨는 이런 식으로 밟아내리면 됩니다. 자, 바로 놓고, 바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팔과 어깨를 밟아내리겠습니다. 팔은 밑으로 내렸을 때와 위로 올렸을 때의 밟히는 근육 부분이 완전 틀립니다. 그러니까 어깨 부분이니까 팔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밟느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밟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주 익숙해지면 이런 식으로 밟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 이 어깨 위를 나의 발 뒤꿈치 한 중앙으로 압을 많이 주십시오. 어깨 쪽이 안 좋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5회, 10회, 20회 하면 엄청나게 시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 같은 경우는 밟아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힘 조절이 잘 안 될 거예요. 이 힘 조절이 저같이 하려면 최소한 6개월, 1년 이상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잘 보십시오. 폴로 이 팔꿈치를 이렇게 딱 고정을 하고, 폴로 이 팔꿈치를 고정을 하고 어깨를 힘차게 밟으세요. 힘차게. 힘을 다해서. 그리고 자, 어깨를 밟을 때 딱 수직으로 밟으세요. 수직으로. 이래서 5초에서 한 5, 6, 7초.
자, 그 밑에 위에 있는 이두박근을 밟습니다. 이두박근을 밟는데, 이두박근을 밟을 때 나의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아 내립니다. 발바닥으로. 맨이 어깨를 밟고, 어깨 앞쪽을 밟고, 그 밑에 이두박근 맨 위쪽 한 번 밟고 나서 한 4, 5초 정도 있더라. 자, 두 번째 밟고 나서 한 4, 5초 정도 유지를 시켜줍니다. 세 번째도 밟고 나서 유지를 시켜주는데 이 팔목은 절대로 밟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앞에 이제 딴 동영상을 보면 딴 동영상에서도 절대로 이 팔꿈치는 밟지 말아야 했습니다. 팔꿈치는 밟으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밟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어깨 수직으로 세게 눌러도 이상 없습니다. 한 5초에서 7초. 그 다음에 팔 위쪽 이두박근 이쪽 한 5초 정도. 두 번째 한 5초 정도. 세 번째 한 5초 정도.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 밟아 내리십시오. 어깨는 한 번만 밟아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반대쪽. 반대쪽도 역시 내 발을 보십시오. 왼쪽 손은 이 발로 하면 안 되겠죠. 왼쪽 손은 오른발로.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 팔꿈치에 포를 갖다 대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했기 때문에 이래서 바로 하기도 하고 거의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밟아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힘듭니다. 그러니까 폴로 팔꿈치에 갖다 대고 어깨 수직으로 5에서 7초 정도. 이두박근 1차 5초 정도, 두 번째 5초, 세 번째 5초, 이때는 힘을 많이 줘야 되니까 내 오른발의 자세를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많이 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지만 기왕이면 여기서 이렇게 세 번을 두 번을 풀어내리지만 기왕이면 이까지 풀어내리면 더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저는 이제 여기를 풀어내리고 딴 분들을 그렇게 해줄 때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왕이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지 말고 팔꿈치 절대로 밟지 말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시. 자, 팔목은 꼭 눌러주면 시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뻐근한 목줄기, 등줄기 풀어내리는 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거는 어떤 면으로 어린아이들 키성장 관리법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뭐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빨리빨리 2, 3초, 2, 3분 만에 되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 같으면은
천하의 병자들이 한 명도 없죠. 그래서 뭐든지 하시면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에 주 한 2회 정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6개월, 1년, 특히나 부부지간에 엄마, 아버지, 또 부모님이 또 자식들이 요즘 흔히 인터넷을 워낙 많이 하고 게임 많이 하니까 많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해줘도 효과가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6개월, 주에 한 2회 정도, 6개월, 한 1년 하시면 여러분들도 실력이 엄청 늘어날 것이고, 또 관리 받으시는 분들도 젊은 아이들은 뭐 6개월도 안 걸리고 아주 고질병이 있는 분들도 1년 정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하시면 아마 저한테 고맙다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배워보십시오. 제가 가르치는 것이 마음에 드시면 유튜브에는 구독을 좀 눌러주시는 거 잘 아시죠? 기왕이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다음 한 3, 4주 정도 있다가 불면증에 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불면증 환자가 또 너무 많죠. 죽고 싶다는 분들이 주위에 많더군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4, 5주 후에 약 한 달 후에 다시 뵙기로 하고 지금 가르쳐 드린 거 열심히 한번 배워보십시오. 언제나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